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18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학기 하면 18주를 했는데 이 주요병의 특성상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는 간결 명료하게 하면서 지금 이 강의를 주요병어 앞에다 줄을 붙이려고 그래요. 6월까지 좀 여름에 공부하게 하고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사 문제를 담으려면 쿼터리 베이시스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레더 시리즈 사다리식으로 올리려면 조금 한 걸 보고 충격이 안 갈 정도로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오늘은 못 마치니까 어차피 19주를 가는데 가급적 저는 20주까지 안 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맞춰서 설명드린 것은 미저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미저리 인덱스 우리말로는 뭐 고통지수겠죠. 고통지수고 대개 이제 경제가 성장이 안 하면 나눠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것도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돈 안 맞으면 돈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가지고 실질 소득이 줄어가지고 못 살 때는 돈 안 나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실업 문제가 대두된 것은 1920년대 말에 대공황 때 정말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재고도 남고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we can't afford it. 그래서 뭐 자식이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그걸 할 처지가 안 된다 그런 뜻이지. 그러죠. We can't afford it. 다른 말은 we can't afford to be so sentimental. 그래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수 없으니까 좀 참아라 그런 얘기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문제된 것은 1960년대 와서 인플레이션이 두 단위가 되면서 두 자리 숫자 투 디지트가 되면서 투자를 안 하고 투기를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 물가 좀 올라가는데 사람이 그 페민이나 뭐 어떤 재난이 생기면 이게 또 물가 하락하기도 하니까 대충 0%로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화폐 한상이 있더라도 3% 물가 수준은 모더리트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그분은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케인즈 리볼루션이 공격의 대상은 고전학파가 되는 거고 통화론자의 공격의 대상은 케인지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즈와 통화론자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케인즈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거고 통화론자는 뭐 모수처럼 개입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은 디맨드 매니지먼트 하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관리를 하는데 케인즈는 재량적으로 하는 거고 통화론자는 준칙에 따라서 하는 거 룰이죠. 그 다음 문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대충 제 책을 봤는데 제가 영작한 부분을 말로 대충 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영어 문제 읽을 때는 들은 것을 영작하면 이렇구나 그렇게 하고 들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 what sense, 어떤 의미로 케인즈한테 바꿔하는 게 좋아요. 이제 평론을. Keynesians are different from the classical school. 케인즈 학파는 고전 학파 어떻게 다른가? In explaining the determination of interest. 이자율 결정에서 어떻게 다른가 했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고전 학파는 대부작용 이자율을 설명했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시간 선호도 올라가니까 타임 플러스는 위로 올라가서 세이빙이 되는 거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고전 학파는 네트 프레젠트 밸류고 케인즈는 4분의 1 계율인데 둘 다 같은 점은 이자율이 감소한 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자금 이자율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전학파에서는 이자율 결정이 실물적 현상입니다. 피지컬, 모니터링 피노미넌이 아니고 케인즈에 와서는 이게 뭐라 그러나 그 모니터링 피노미넌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 나중에 설명할게요. 또 설명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저는 어떤 게 좋냐면 만약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다 설명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냥 거실을 1시간에 가르치면 가르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거 어떻게 되냐면 들으면서 알면 쭉쭉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잘못하다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죠, 제가. 그러니까 it is a monetary phenomenon to the Keynesian analysis. 그렇게 있으면은 케인즈의 분석에서 이자율 결정 화폐적 현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궁금할까 봐요. 화폐 공급이 100이라고 치면 거래세 대비 동기를 비례해서 그려버린다. 그러면 80이 그렇다. 나머지 20이 있잖아요. 거기다 세로 이자를 나타내고 반대로 그려서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게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 남으면 20이 남잖아. 20에서 결정되는 게 이자율이고 케인즈는 그렇게 결정된 이자율이 5%고 자본의 한계율이 10%다. 마진 피니시 캐피탈이 그러면 10%면 은행은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빌려서 1년 일하고 5만 원 5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돌려주고 이게 쉽죠. 이야기가. 근데 불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해서 돈을 못 벌어서 자본의 한계율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은 올라가거든요. 돈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케인즈는 그걸 반대로 하고 싶어 한 거죠. 그 다음, whereas it is purely physical one. For the classical school, 고전학파는 이게 완전히 물리적 현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The Keynesian approach is based on the liquidity preference theory. 케인즈 이론은 유동성 선호설에 기초를 두고 있고, whereas the classical result on the normal fund theory. 그러니까 대부자금 이자론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미시경제 공부하면 요소시장에서 일반 이론이 앞에 있거든요. 일반 이론은 요소가의 결정과 그 고용량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강론인데 사실 강론 부분이 하기 쉬워요. 강론 부분을 외워도 되는데 앞부분을 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용의 극소와 이온의 극대화는 조합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마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파생 수요, derived demand나 controlled demand가 뭔가 보여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쉽게 가르친 것은 구두 수송공이나 가죽에 대한 수요는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구두를 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수요가 발생하게 돼서 파생 수요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고 이제 무경쟁 집단 non-competing groups는 non-skilled labor나 skilled labor나 technician engineer는 서로 다른 세그멘티드 마켓에 결정을 하니까 핵쇼린 이전이처럼 아무리 이동을 증가시켜야 균형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결정된다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자 결정은 그 강론에 나와요. 고전합한 대부자금 이자론 케인즈는 뭐 유동성 선을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딱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번역을 하지 말고 다 설명하시고 From the analogy of 앞에서 지금 설명한 것 같이 거기 유출하면 What is the contrasting features between the classical school and the Keynesianism and explaining the major factors determining investment. 그래서 이제 문제를 끌어서 놓은 앞에 이자율 결정이 그렇다면은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고전 학파는 네트 프레젠트 밸류고 케인즈 학파는 자본의 한계 효율을 한다고 알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MEC가 뭐냐고 물으면 MEC도 있고 MEI도 있거든요. MEC는 기업 자체가 하는 거고 MEI는 전부 다 애그리게이트해서 투자를 사회 전체적으로 할 때, 경제 전체로 할 때 MEI라고 합니다. 자본의 한계 효율은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것을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케인즈는 왜 불확실성이 되냐면 자본의 한계 효율도 불확실이고 유동성 선호세 투자 동기를 얼마나 가진 것도 불확실성이고 또 뭐가 있죠? 절대소득가설 해서 얼마나 소비하는 것도 다니까 케인즈는 세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프리드만을 이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소득것을 항상소득값으로 바꾸면 불확실성이 적어지는 거고 그 뭐라 그러나 자본의 한계 그러니까 유동성 선호소를 화폐를 일반적으로 취급해서 분석하니까 이자율이 아무리 영향을 미쳐도 웰스보다는 덜하다 해서 이게 약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는 그 뭐라 그러나 자본의 한계율보다는 뭐라 그러나 그냥 이걸 전부 다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 경제를 우리 얘기할 때는 수요 관리 경제, 불확실성 경제와 또 고용의 신경 쓰는 고용의 경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철학적이라고 해도 좋지 뭐그 철학이 워낙 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경제학이나 막시즘이 철학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철학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는 것서 산업혁명이 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격돌해서 그게 부상한 거지 철학 전체를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사실은. 몰라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거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역이론도 정책하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건 좋은데 독토리너까지 가지 말자 그런 말을 하죠. 독토리너 가지면 좀 멍청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 뭐 멍청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피상파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드렸냐 하면은 그 투자 이론이 다른 거는 다른 점은 분명히 고전 학파는 네트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고 케인즈는 자본의 한계 효율을 계산하는데 공통점은 뭐냐? 이자율 감소함수는 같다. 그게 뭘 시사하냐면요. ISLM 모형에서 IS는 차이가 없어요. 고전하고 케인즈나. LM에서 차이가 나니까 LM에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물어본다면 주기적 리퀴드 프레퍼런스 중에서 거래적 예비 동기는 소득의 비례니까 고전은 마찬가지고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투기적 동기 화폐수를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니까 투기적 동기 합해수가 무한대이면 L의 몫은 수평이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제가 가르치기 조금 특이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걸 단계적으로 가르치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그렇게 서술한 책을 보시고 조금 제 말을 알아들으면 그거만 이해하면 그 다음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빨리 가르쳐 드리면서 모형 3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형 3에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필립스 커버가 왜 나왔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때는 이제 모형 3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면서 왜 나왔다 설명하는 게 맞거든요. 모형 2가 나온 이유는 모형 1을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설명 못한다. 실물만 있으니까. 모형 2는 결과적으로 ISLM에서 수요 관리를 보여주는데 수요가 많이 증가하더라도 요소가 상승한 물가 상승 설명에 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 3을 만들었다. 거기까지 한 거죠, 제가. 모형 3은 총 공급은 화폐 한 쌍에서 수직이고 케인즈 학파는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까지. 요 그냥 해 읽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영어를 무지하게 쉽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쓰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혹시 제가 강의할 때 힘들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이 일본 말을 찍어오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 가르치는 것보다 전공 아닌 사람 가르치는 게 더 힘들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전체적인 걸 다는 못 가르쳐도 플레이버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 어떤 책 보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 질문한 얘기 했더라고요. 책을 어디다 놨나? 여기 잡히네. 그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책 이름이 뭐냐면 More Learning in Less Time이니까 제가 요새 그 뭐 여러분 취업 영어를 가르치면서 다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좀 우스꽝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뭘 뜻하냐면 Some books are to be testing. 어떤 테이스트가 선호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스트를 가르쳐 드렸을 때 수요는 가계의 함수를 내려오는데 가계의 아끼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move along the main curve지만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테이스트나 인감이 증가하면 슈팅한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니까 어떤 부분 그냥 플레이버, 이 테이스트 다른 말은 플레이버는 야 그런 냄새가 나든지 뭐 스파게티가 벽에 붙으면 누들이 아 이게 이거구나 아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책은 읽어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색깔만 알아도 된다. 어떤 때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색깔 골라가지고 빨주 노트 하나 뭐 무지개 색깔도 Other to be swallowed. 다른 거는 삼켜도 좋다는 얘기는 먹는 것처럼 그냥 껌찍게 그냥 대충 그냥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볼 필요 없다 그러고 그다음 마지막 한마디 중요한데 some few 이 few는 이제 부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부정이냐면 이게 아이고 잠깐 미안합니다. 이제 뭘 준비 하나 꺼고 했는데요. 이게 왜 부정이냐면 저거죠. 그러니까 이 약의 사이드 이펙트 알려진 적이 없다. Little is known about the side effect is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아주 얼마 안 되는 책은 to be chewed and digested 그러면 충분히 씻고 우리가 쌀을 오래 씹으라고 그러죠. 고기는 소화가 되는데 그 탄수화물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안 씹으면 나중에 췌장이 아프다, 췌장이 무리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and digested 그러면 소화되어야 되면 그러니까 먹는 것을 소화해서 우리가 영양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의사를 알으면서 여러분 에디핏을 지어야 되잖아요. 에디핏을 짓는데 다이제스트가 완전히 하는 일이고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도 있죠. 이렇게 뭐 어떤 복잡한 내용을 줄여서 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얘기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하면 knowledge is power를 했죠. 지식은 힘이다 그런 거고 베이컨도 그런 말 잘 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영어 전공은 아닌데 오늘도 제자들하고 김성인데 옛날에 유병옥 그 상당히 잘 나갔어요. 뭐 미래 부사장까지 갔으면 뭐 더 잘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한 번은 그랬어요. 뭐 하는 그랬더니 뭐 자산관리한다고 그래서 교수님 근데 제 이름 되게 그 당시 오래됐어요. 뭐 제 이름 알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폰들 가지고 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직업이 운동선수 좀 오래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물어본 얘기가 그 처음 가르친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저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영어 경제학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영어 때문에 상한선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경영이 엇다리는 아니고 쫓겨서 가르치는 거고 제가 뭐 경영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관심은 있는데 가끔 들여다봐요. 그냥 들여다보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영어 쪽을 많이 봤죠. 그래서 영어 쪽을 보면서 조금 뭐라고 그러나 그 사회 진출도가 잘 되더라고요. 사실상 그 당시.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걸 얘기할게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은 사실은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영어를 이렇게 뭐 해야 그렇죠. 뭐 사업을 하려면 생활력부터 잘해야 되죠. 뭐 취미가 뭐냐 물어가면서 이렇게 뭔가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필요할 때는 이렇게 리딩은 리스닝 컴프레션이 빨라야지 그걸 빨리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돈키호테처럼 얘기해도 맞을 수는 있는데 맞을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재밌는 친구들한테 제가 제자를 가르친다 하면 공대 친구들이 재미나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하는 게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일종의 모험 벤처 캐피탈 비슷하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벤처 캐피탈 성공할 3%니까 좀 안쓰럽지만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저도 그만하거든요. 8월까지면 저도 이제 교수 그만둔 지 8월 되면 6년 되니까 교수 되고 나서 그 정도 가르쳤거든. 그만두고 6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 취업 시킨다고 취업 못하는 제자가 많지는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제 몇 명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때까지는 다 하고 물러서는 게 좀 뭐라거나 뒤가 안 찜찜하죠. 찜찜할 것 같, 그러니까 할 때 다 하고 나서 안 되면 할 수 없죠. 제가 쓴 거 읽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으니까. 케인즈 developed the concept margin efficiency of capital. 케인즈는 자본의 한계를 발달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He further explained that investment will be carried out. 투자는 진행되는데 if the margin is greater than the rate of interest. 이자율보다 크면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쉽게 들었잖아요. 뭐 연이자율이 5%고 자본량이 10%는 1,000만 원 빌려다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갚으면 되니까. The MEC referred to the discounting rate, which rendered expected return from a project zero. 어떤 공장을 지어서 리턴이 제로 되니까 네트 프레젠트 밸류인데 차이가 뭐냐면 앞에다 마이너스 C를 놓고 공장을 5억을 들였으면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용 편입금 쓸 때 강의 있는데 홍수가 나서 이 페리보트가 떠내려간다. 이제 가뭄이 들어서 이게 스트랜딩해서 못 움직인다. 그러면 시에서 생각을 하겠죠. 이거 다리를 지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서 뭐 100억 원이 들었는데 다리가 1년에 그 트랜스포테이션 아끼는 비용이 뭐 편의상 3억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40년 쓸 수 있다 그러면 첫해 3,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50을 쓰고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저걸 쓰는 거죠. 3억, 그 다음에 3억에다 이자율 10% 1 플러스 0.1.1 제일 마지막에 40년이면 그 뭐야 3억을 1 플러스 0.1에 49승한 걸 다 더해서 이게 100억이 마이너스 100억이고 이게 150억이면 50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가 큰 거부터 수설 담는 연구국에서 비행장을 만들 때 몇 개 군데 해보고 이게 큰 거부터 비행장을 만드는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히스로 비행장이 서쪽에 있고 서섹스인데 저게 있어 게트윅이 있고 스탠스드가 북동쪽에 있었어요. 아마 이스트힐 위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말을 해요. 자본의 한계 효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자본의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자율은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자율과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 예를 들냐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본의 한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게, 아, 그 뭐라 그러나 비용 지금 이건 저거죠. 투자 한계율이니까 기계 사는 비용이 적을수록 그리고 저기인가 수익률은 높을수록 그 뭔가 이건 돈이 들어오는 건 클수록 그리고 할인율은 적을수록 커지는 거죠. The aim is referred to the discounting rate, 할인율 which render expected from 제로하고 thus is also called internal rate of return.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 불리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In the Keynesian model, 케인즈 모형에서는 interest rate is a benchmark for making investment decision은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벤치마킹이지 그게 결정은 짓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고전학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이자율만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론 퍼펀드 테어리는. According to the loan performance theory, 대부장 이자 이론에 따르면 equilibrium investment saving are exclusively determined at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그래서 균형 이자율에서 투자와 저축이 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One noticeable point,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시대 뭐냐면, it is purely physical phenomenon, 실물적 현상이고, non monetary one, 화폐적 현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theory of investment in the classical school is the net present value. 고전학파에서 투자 이론은 순현재 가치기, by adopting the given interest rate as discount, 그 이자율을 할인율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재정은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말로 써놓고 나는 제가 늘 하던 걸 여기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말하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functional finance 콜론하고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is the achievement of full employment and the balance budget may be the secondary one. 뒤에다 maybe 썼는데 앞에도 maybe 써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maybe를 놓고 뒤에를 이주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일레버레이션 하는 게 밑에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조금 더 뭐라 그러나 설명을 더 쉽게 쓴 것 같아요.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 finance, 기능적 재정에 따르면 it may be required to attach the utmost importance on the full employment. 그러니까 그 완전 고용의 최우선순위를 가장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achievement of balanced budget may be regarded as the secondary importance. 그러니까 그 균형 재정은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가 어려우면 적자 재정을 쓸 만큼 써도 좋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뭐 흑자 재정을 써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니터리 카운터 리볼루션의 컨트롤러스인데 거시책을 보면 되게 통화론자 설명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가설 나오고 논쟁이 나옵니다. 논쟁이 이제 새로운 학파 그러니까 통화론자보다 더 엄격한 게 합리적 기대가설이거든요. 합리적 기대가설이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고전학파는 적응적 기대가설 쓰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통화론자는 적응적 기대가설 쓰고, 고전학파는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믿는 거고, 근데 적응적 기대가설 쓰면 과거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계속 남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가설 이거를 미래를 보는 합리적 레셔널 쓴 겁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꾼 거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요새 같은 이제 부채를 따질 때 미래에 발생한 부채도 반영하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근데 케인즈 레볼루션 케인즈 학파가 쓴 말이고 통화론자 2인자가 해리 존슨이에요. 그리고 해리 존슨은 참 재밌는 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면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면 프리드만을 여기다 그려놓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리 존슨 쓴 글이 몇 가지 있어요. 유명한 글이. 그냥 다 알려드려. 어차피 다 나와요. 공부하면. 옵티멈 테이프 아규먼트가 있어가지고 관세는 다 나쁜데 최저 관세는 정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 조건이 계속되는 것이 자존심 가능성은 많은데 그래도 뭐 보조금을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쓴 거고 모니터 밸런스 페이먼트 국제 수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전학파는 평가절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럼 경상계절만 그럴 수 있고 케인즈는 업섭진 능력 GNP보다 업섭진이 크면 수입을 1,000원하고 수출 1,500을 하면 더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출을 축소하든지 전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 헛소리다.
쉽게 말하면 자연 실험률 이하로 줄이려고 정부가 확산 정책을 썼으니까 퓨어리 모니터리 피노미나니까 통화량을 줄여야 된다는 게 그 모니터 오브 밸런스 페이먼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는 토빈이 뭐 화폐가 그 중간재가 아니고 뭐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밸런스 건축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구분적으로 외우면 힘드니까 이렇게 에디피스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익히면 편하잖아요. 뭐 발표할 때도 그렇고 뭐 이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발표를 엉터리로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뭐 당분간 술을 좀 줄이고 노는 것도 줄이고 노는 거 줄이는 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산에 가자, 뭐 바다 가자,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몇 군데서 오자 보면 사실 뭐 다 가고 싶죠. 날씨가 좋으면. 그래서 제가 저것 때문에 그 해리 존슨이 쓴 유명한 또 글이 케인즈 리볼루션 앤 모니터 카운터 리볼루션인데 제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다 그 통화론자가 그렇게 주장을 다 하고 제일 끝에 뭐라고 했냐면 통화론자는 maybe 피터다 없어질 거라고 썼더라고요. 여기다. 그래서 왜 없어지냐고 해서 토빈의 미싱 이퀘이션인데 토빈의 어떤 주어진 식을 자기들이 못 풀어서 자기들은 어차피 언젠가 소멸될 것이었는데 사실 소멸됐어요. 지금 뉴켄전이 나왔으니까. 아니,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영향이 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거가 그렇고 이제 가르칠 때 편한 거는 카운터 리볼루션 방향명이니까 마이너스 둘이니까 케인즈는 고전파를 반대가 통화라는 고전학 케인즈를 반대했으니까 고전학파랑 통화론자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격을 신부하는 것 같은데 고전학파는 화폐 배일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 그냥 믿는 거고 통화론자는 가격 기구는 작동하는데 화폐 시장에 교란이 없어야 되는데 소득은 화폐에 대한 수요는 소득에 비례하니까 화폐 공급에 실질 성장에 맞추면 모든 게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캐리 존스는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그냥 뭐라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글 쓴 사람도 처음 봤는데 그냥 보통 그냥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 잘 된 거죠. 머리에 생각이 떠오르면서 글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해리 존스 타겟했을 때 이제 추모사에서 분이 그 데드웨이트 로즈 만든 하버드입니다. 시카고 스쿨에. 그리고 데이비드 월즈 지도 교수가 거기 썼는데 저는 경제 발전론에서는 슈페터는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해리 존슨도 기여했어요. 기여했는데 그만큼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요거 좀 읽을게요. 편한 게 하니까. 밀턴 프리드먼 컨텐츠인데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데 there are two things which cannot be manipulated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못하는 게 둘이 있다. 제가 다 말 얘기했어요 전에. 왜냐하면 밀턴 프리드먼이 미국 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때 참 그분도 똑똑해 말하는 거 보면 제 하늘이 무너져 못하는 게 둘이 있는데 자연이자율과 잔실을 낮추려고 그러면 경제 교란이 온다. 멍키펀치가 온다. 근데 필립스 커브가 얼마나 멍청한가. 멍청한 녀석들 세로축을 명목임금으로 나타내가지고 우아양하지. 그 실질임금으로 바꿔봐라. 그냥 애당초 그러니까 그 세로축의 물가를 나타내고 가로축 실험을 반비례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게 그 필립스입니다. 영국의 필립스가 분석을 하고 거기다 이론을 갖다 준 건 립시입니다. 마이클 립시가 붙여줬고 립시는 이거를 이제 저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명목임금 상승률을 저걸로 바꿔 물가 상승 방식은 캐나다에 있으면서 노동의 생산성이 3%니까 임금이 3%는 물가는 0으로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는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실업을 줄여야 되니까 물가가 좀 올라도 선택을 하고 아닐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했는데 프리드만이 한 얘기는 기대가 정상 펠프스 프리드만 줄이면 노동자도 계속 속지는 않으니까 노동자 소득을 알면 다시 노동의 공급이 이제 뭐라 그러나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 또 왔다 하기 장기는 수직이 된다니까 단기적으로 그럴 줄 몰라도 장기적으로 너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제가 설명시켜 드릴 때 고전압파사는 환자하면 돌려보낸다. 이뮤니티, 바이탈리티, 가격기구가 작동한다고 보니까 케인즈 합파는 가격계 멜펑션 하니까 그 차이를 완전 고용하고 현재 차이를 뭐 그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할 수 있고 공부를 더 더하면 GNP 갭이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같은 성격이거든요. 주사 한 방이면 간다 나을 수 있다 그러는 거 통화론자는
야, 이 멍청아. 주사를 한 번 넣으면 어떻게 하냐. 스프레드 오버를 하다. 스프레드 치즈가 이렇게 빵에 발라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설명드린 거죠. 그냥. 여기 그래서 내추럴 레이더는 자연 이자율하고 자연 실험을 낮추는 구간하다 그런 얘기고, and the government attempt to reduce unemployment below natural rate. 자연 실험 이하로 낮추는 건 maybe ended up with 어떻게 끝나냐면 maybe ended up with를 등등은 뭐가 실패될 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엑셀 인플레이션이 가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His seminal paper, The Role of Monetary Policy, 금융 정책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요 글이 하나인데 사실은 이 글 하나가 그 스미스의 국부론 On Inquiry to the Wealth of Nations가 케인즈의 General Theory on Employment and Money랑 맞먹을 만큼 강한 겁니다. 그 쓴 거 보면 그냥. The Original Phillips Curve는 그냥 말로 쉽게 필립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그 명목임금하고 실업률 관계를 90년에 걸쳐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반비례 관계를 발견했어요. 그냥 실증적으로. 그래서 이걸 왜 환영받았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맞아. 그 모형삼에서 세로축에 P를 나타내고 가로축에 산출량을 나타냈을 때 만약 케인전이 믿는 것처럼 화폐 현상에서 이게 어버드 슬로핑 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상승하면 산출량도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실업도 비례적으로 감소하는데 그게 플로지블 하냐 물으면 그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쳐머리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걸 아닌 걸 궁금해할 때 이런 케인즈 학파는 수량 분석을 많이 하다가 가격 분석을 안 했는데 그걸 실증적으로 갖다 준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 필립스가 영국에서 90년간에 한 거고 거기다 립시가 노동의 수요 곡선 가지고 이제 노동의 초과 수요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고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한센이라는 스웨덴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인플레이션 갭을 케인즈는 재화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되기 위해서는 재화 시장뿐만 아니라 요수 시장에도 인플레이션 갭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센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99년에 책을 썼을 때, 경제원론 썼을 때 제가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였는데도 그걸 어떤 용도나 봤더니 아령 대신 쓰고 딱 맞더라고. 뭐 아령만큼 무거워 이렇게 올렸더니 저도 그래서 아령 없을 땐 그걸로 체력 단련합니다. 멍청한 거예요. 그냥 애들 가르친다고 경제원론을 그렇게 쓰느라고 힘들고 사실 뭐 써서 나쁠 건 없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에디피스를 그거 하는데 그 대가가 뭐냐 물어보면 한 30여 명 다 좋은 데 갔어요. 뭐. 그게 저로서는 좋았으면 애들 그냥 그 제가 있던 소속 학과가 주로 있고 다른 학과 학생들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 뭐 가스공사 뭐 정부기관 국외유산 정책서 뭐 많이 갔어. 산업에 하던 애들이 그때 뭐 30명이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마케팅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책을 마케팅으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이제 보니까 뭐 버릴 건 버리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한센도 갭이란 말 썼어요. 요수시장 갭이 있어요. 갭이 경제에 많이 나가. 그러니까 이중갭 모형에서 나중에 해외원자를 줄 때 왜 줘야 되냐 그러면 후진국은 저축이 투자보다 적고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가지고 이중갭 때문에 오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에 따라서 맞아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을 많이 했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저건 있어요. 지금 말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왜 나왔냐면, 그래가지고 실질 분석했는데, 프리드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 실험이 일어나고, 이디 가설 써가지고 수직이 된다 그런 거고, 합리적 기대 가설은 한마디로 하면, 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 and policy ineffectiveness니까, 합리적 기대를 가지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는데, 앞에 들어가는 말, stabilization.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하는 거는 경기 변동이 있으면 경기 변동을 예방하거나 폭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앰플리파이 되는 걸 서브듀 시키는 거죠. 가라앉히는 거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합리적 기대 가설은 거기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자가 맞게 대응하면 정책 효과가 없다. 그런데 합리적 가설이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현실적으로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가. 사람이 합리적일 수가 없어요. 결정할 때 보면. 그러니까 경제 통합을 놓고 얘기하면 경제 통합이 이렇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무역 창출, 무역 전환도 경쟁력 압력이 크니까 뭐 최천일 리포트가 그랬잖아요. 뭐 성재 8% 제하하시는 저 뭔가 아주 친한데 요새는 또 친한데 뭐라 그러나 유럽 리서센터에 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건데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쓴 사람이니까 이코노미 인티그레이션 비욘드 유럽 쓴다는 거는 이제 시니컬하게 야, 경제 통합을 경제학이 50이고 나머지는 거기다 군사 정치 다 들어가는데 그걸로 본다는 우리고 사실은 거기서 이윤국대 회원국대와 있는데 그거 틀리진 않는데 그것보다 막 힘센 놈이 휘두르려고 이렇게 포장해서 너 속이는 거야. 그런 거 이렇게 썼더라고. 내용은 거기서 그 사람이 속인단 말은 안 하죠. 그냥 거기서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건 경제 통합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다. 이게 저도 만만치 않게 봐요. 왜냐하면 경제 통합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시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어떤 혜택을 본 거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품 차별을 경제면이나 국방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국가 간의 의리는 지키는 게 좋아요. 그냥 뭐 필요에 따라서 뚱딴지 같은 소리, 술 먹다 뚱딴지 소리 하면 받아줄만 하는데 맨정신에 뚱딴지 소리 하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가. 뚱딴지가 도깨비 같아요.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이거 다 이제 나옹이나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함재 기대가설에 따르면 필립스 공은 애당초 수직이 됩니다. 케인즈 학파는 둘 다 단기장기다 우하향하고 통화론자는 단기는 우하향하지만 장기는 수직이다. 함재 기대가서 애당초 수직이 된다 그래가지고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가 뭐 이게 그래서 거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있고 그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로버시는 뭐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가늠으로 봐요. 여러분 경작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응적 기대는 과거 지향적이다. 기대가 어디부터 나오냐? 경제학은 스토틱 하나니까 거미집 이론부터 기대. 단기 가격은 정기 가격에 의존한다. 단기 수요는 정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래서 뭐 시차를 두고 본 거고 그게 이제 본 코브 사이클이라 그러죠. 이제 확대되니까 사료하고 돼지값 폭동이 나는 거고. 그 익스펙트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이번에 나온 건 오리지널 버전 필립스 커브고 여기서는 익스펙테이션 어규멘트 필립스 커브인데 익스펙테이션 어규멘트 필립스 커브는 필립스 커브에서 이론적으로 격파시킨 거는 자연 실험을 가서 하라 적응적 기대 가설 가지고 그걸 이제 시킨 거고 실증적으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 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또 이론이 많이 나와요. 그냥 저거 비슷해. 여러분 유추지면 핵쇼린을 발전시켰잖아요. 실증분산 맥도그래 미국과 영국하고 무역을 해서 맞다 그러고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팩트 인텐스 리버설 요소 집합 역전이 생기니까 농업인데 미국은 자본 집약적이고 타일랜드는 타일랜드 노동 집약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유량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100만 개 중에 한 개 있을까 말까 하는 미나스가 그때 스캐시티 않고 포시티 PAU CIT가 무시해도 되고 실증적으로 레온티에프 페라독스는 뭐냐면 미국 아이오 테이블을 보니까 미국이 노동 집약을 수출하다 했는데 피터 켄이 나서 그 노동에 인적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맞다 해서 그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그 둘레는 영어에 심리스란 말이 있는데 심리스가 매듭이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가급적이면 심리스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지 학원처럼 끊어서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주요 병원도 지금 저 나름대로 시도하는 거는 야 이게 가르치기 어려운 주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집안일도 하고 제가 제 연구도 좀 하려면 뭐 개인적으로 동장이 느린 건 나도 인정해요. 뭐 동장이 워낙 느리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동장 느린 사람 못 봤어요. 세계 어디 가도. 동장은 느린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게 갑자기 나아질 리는 없을 거고 우선 이거를 8월 지나서까지 내가 제자를 가르친다 그러면 주의서
위선자보다도 돌았냐고 할 것 같아. 이제 히포크리트가 아니고, 아유, 히포크리트가 아니고, 너 이제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할 것 같아. 좀 그럴 만도 해요, 주위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못 가르치네. 내가 이게 좀 고민이, 시간을 잘 안 보거든요. 시간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 시간에 부족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설명을 익스펙트 보면 읽는 게 편할 것 같아. Freemarket decides that there is no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price stability and employment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물가의 안정성하고 실업 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없다 그래.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트레이드 오프가 없다고 한 거가 미국의 신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이 줄면 물가상이 커야 되는데 그 2000년대 말하고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반에 막 좋아서 그랬는데 그러다 거품이 무너지면서 프라임 모기가 무너지면서 미국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미국은 법을 있어도 지가 해결하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너 되는 게 참 위너는 그 위치를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바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The winner takes all이에요. 그러니까 더 winner takes all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다는 건 영국이 무지한 혜택을 가져온 거죠. 스털링 파운드가. 그전엔 프랑스가 좀 셌었고, 로마, 팩스 로마나, 팩스 브리테니까, 팩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된 거죠. as money loses road, 그 화폐 한상이 이로디가 뭐냐면 얼음을 햇볕쬐면 녹잖아요. 그냥 상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을 때 기업가는 명목인 걸 물가로 나누니까 분모가 커짐이 감소하니까 수요곡선 이동합니다. 화폐 한상이 있으면 노동공무 그들의 고용이 증가하는데 만약 화폐 한상이 아주 없다면 똑같이 이동하면 마름모가 되니까 고용량이 증가하니까 산출량이 증가하니까 고정학파는 총금이 수직이 되는 거고 케인즈 학파는 쉽게 말하면 화폐 현상이 있으니까 어버드 슬로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 3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오리지널 본 필립스 커브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되니까 기대가 적은 필립스 곡선이 나오니까 거시경장은 사실 제가 설명드린 모형 1, 2, 3하고 이 두 개 합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붙여서 가르쳐 버렸는데 저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받는 사람이 뭐 생각에 따라 다르죠. 음. 그래서 if price expansion 퍼진 만약 물가상이 기대치면 the total physics curve shifts upward direction 위로 올라가고 and vice versa 이게 반대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Monitors regard the Phillips curve as a transitory phenomenon. 이게 왜 트랜지토리를 쓰냐면 이런 그러니까 케인즈는 이게 유니크하다고 봤으니까 이게 되잖아요. 뭐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팩트 앤 리버설이 뭐냐면 그 세 가지 공구곡선 유일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팩트 앤 리버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 유니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whereas Keynes regarded as unique one, 케인즈는 유니크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Monitor argue that the price curve shifts upward if there are positive expectation vice versa.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직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인데 이건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수요국 공급을 미시에서 배운 거 그때 앞에다 에그레이트 붙이면 AD하고 AS가 되는데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량도 증가하죠. 총수요가 왼쪽으로 하면 불경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 정책을 쓰는 거고 총공급이 있을 때 총공급이 예를 들어서 쉬프팅했다 그러면 생산의 제품이 있으면 총공급이 왼쪽으로 오면 비용 인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값이 올랐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There has been virtually no difference between Keynes and Monitor on the cause of inflation. 인플레이션 원인에 대해서는 둘 다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Which are built on excess demand and money supply. excessive. 그러니까 요소가 많다든지 화폐 공급이 많아 생겼다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But Keynes put forward cost push inflation and money content expansion of Phillips curve in the late 1960년대 와서 케인즈 학파는 그 인플레이션이 비용 인상에서 왔다고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케인즈 point out that both organized
both the OPEC이죠. Organized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and Labor Unions exert their market power, which in their turn brought forth cost inflation. 그러니까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측이 아니고 그 레이버 유니언 노동조합이나 그 오펙이 임금의 생산성이나 그 가업에서 가격을 높이 받아가지고 인플레이션 했으니까 그걸 하려면 소득 정책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득 정책이 뭐냐면 임금의 생산성을 반영해서 물가를 올려주자. 임금을 올려주거나 물가도 그렇게 하자는데 그럼 소득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모형 3에서는요 총 공급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대개 것이지만 기술 혁신이나 산업 구조 조정이 잘 되거나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보는 거고 만약에 소득 정책을 쓰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고 실업이 주니까 필립스 곡선은 원점적으로 이동하는 게 소득 정책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단기는 쓸 수 있는데 장기 쓰기 힘들어. 장기 쓰면 가격 배탈을 고정시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뭔가 이렇게 시그널링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쓰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소득 정책이. 소득 정책이 70년대 그때 항상 번성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책은 옛날에 좋은 게 글라스고 대학인 트래빗 비기 같은 그 사람 소식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인컴 폴리시 앤 프라이스 웨이지 가이드 포스트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인컴 폴리시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은 프라이스 웨이지 가이드 포스트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제 백악관 경제 자문관이 뉴 이코노미스트인데 예를 들어서 오크니 법칙을 만든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오크니 만들었지만 아클레이 뭐 소울롬 유명한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포텐셜 GNP 갭을 만든 사람이죠. 포텐셜 액츄얼 GNP 차이가 GNP 갭이고 뭐 만든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거시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론이 맞다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거기 맞으면 그 논쟁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저걸 집어넣었어요.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을 위에다 나타내고 국민소득을 나타낼 화폐 그 수요 함수는 원점을 통한 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화폐 공급 외생적으로 수평을 그리면 되는데 만약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면 이게 증가하면 국민소득 미래적으로 변화하는데 반대를 제기할 수 있죠. 화폐 공급이 외생적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수평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투자만 있으면 이게 수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발투자가 있으면 올라가요. 위에부터. 그냥 절약 역사를 할 때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화폐 수요가 안정적이나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어요. 통화량을 2배 증가시켜서 소득 국민소득 2배로 증가할 줄 알았는데 화폐 수요 함수가 어이구 그냥 갑자기 스티프해져서 원래 국민소득이 될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계속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공급이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 외부 화폐, 내부 화폐가 있으면 또 그게 안 맞아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게 또 제일 어려워요. 이때 살을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많이 붙이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고 또 적게 붙이면 또 시험보다 떨어질 것도 같고 캔슬하세요라고 봐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하면 또 그 무책임하고. 거의 간단히 그렇게 그냥. 케인즈 introduced income policy to subdue inflation. 케인즈 학파는 인플레이션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소득 정책을 주장했는데 allowing the wage price increase on the base of labor productivity.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노동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올려주면 되지 않냐 그런 레이버 유니언이 블레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마케트 파워를 가진 것 레이버 유니언이나 오펙은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펙은 카르텔에서 성공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the outcome of a centralized cartel may be equivalent to that of monopoly라는 얘기는 중앙 집권에 대한 카르텔의 그 outcome 결과는 효과죠. 독점과 마찬가지다. 근데 컬러시브 모형은 더 심하면 코올리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볼티가 아픈 게 코올리션의 기준이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냥 전 그거는 좀 바로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먹고 사는 건 좋은데 국민이나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큰 처벌 받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근데 처벌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다음에 그렇다고 좀 제가 좀 무리하게 칼을 선망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좀 몰상식한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이게 뭐라 그러나 풍전등화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국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사회교육을 덜 받아서 자기는 사회교육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지만 일본은 그게 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좋은 건 배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저 얘기는 더 싫은 건 그래요. 말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쟁할 준비하고 붙으면 붙지. 말로 그러는 건 아주 질색이에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래서 조용해도 뭐 중고등학교 때 가끔 이렇게 쪽지 보내요. 뭐 한번 붙으니까 강당 뒤로 와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제가 워낙 성격이 순해가지고 그런 편지를 찔리다 생각도 안 하고 한번 써봤어요. 선배 보고 한번 붙자 그랬는데 뭐 제가 잡혀가더라고요. 뭐 쪽지가 잘못 전달됐어요. 뭐 당사자한테 다른 선배한테 가가지고 끌려갔죠. 음. 아니, 끌려가도 당당한 게 낫더라고. 뭐 거기서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성격이 좀 문제가 있어요. 동작이 느린데다가 또 겁도 없어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가족이나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본의 아니게 피해 줄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본의 아니게는 여기는 본인은 그러니까 바이 액시던트는 우발적이고 우발적이죠. 뭐 바이 디자인은 전혀 없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읽는 게 싫은 게 이게 너무 쉽게 썼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읽을게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이걸 제자들 위해서 써줄 때는 무척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제 책 두 권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고 놀랬잖아요. 그냥 이 책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고급을 막 집어넣는데 선배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냥 KDI 원장도 하시고 경제 수석도 하신 분, 너 왜 이런 책 쓰냐고 화내시더라고. 화낼만 하지 뭐. 옛날에 전 유럽 가면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는데 소식도 없고 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관심이 있는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돌아다니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농담했어요. 선배님 그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 만만하자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응용 문제를 좀 올려서 냈는데 그 책은 그 어떤 강사 보고 뭐 의욕실무를 살리기 힘들면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써준 거고 다른 거는 또 그 뭐야 세계 지역화하고 처음에 경제성 그 중간 정도 써주면서 너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살라고 써줬는데 하여튼 책은 무지하게 열심히 썼는데 당사자는 왜 받은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을 바에야 그냥 논문이라 쓸 걸 그냥 논문도 많이 썼어요. 제자들 썼는데 지금 다 미완성이에요. 슈발트 미완성 교환공은 좋은데 제가 쓰다 만 거를 쓰자니 혼자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만두자니 또 그렇고 좀 어중간하죠. 그냥 읽겠습니다. Keynesians introduced income policy stops inflation. 이것도 읽었어요 지금 방금. 그러니까 생산성에 비례해서 올려줘야 된다는 거고. Income policy also proposed by the new economists of the United States. 여기까지 하면 미국에서도 새로운 경제학자들에서 인컴 폴리시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Who provide advice service to the president at the White House. 백악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관이 됐다 그럽니다. But is called price and wage guide post by the Nick. 이 사람들은 price wage guide post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뉴 퀀터 세리머니는 화폐 수량성 고전 아까 제가 정말 말로 설명드렸어요. MV 이퀄 PT는 여기서 P는 물가하고 T는 거래량인데 그리고 그 M은 통화량이고 V는 유통 속도니까 좌변은 레프트 사이드는 한 나라 국민 소득 화폐량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실물로 나타내는데 이건 한등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화폐가 교환이 수단하면 쓰이면 유통 속도가 생산함수처럼 고정적이 돼 버리니까 위에 줄을 그을 수 있거든요. 완전 고용이면 또 줄을 그으면 이건 등식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게 화폐 수량설인데 화폐 수량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P를 그리고 이쪽에 M을 그리면 지각 곱해도 같으면 렉탱글 하이플러라고 그랬죠. 지각삼각선이고 제일 쉬운 거는 수의 탄력성을 지각삼각선은 항상 1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리고 직선이 되면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무한대로 수직이면 이게 0이죠.
예를 들어서 탄력성이. 탄력성은 항상 가계의 변화분의 저걸 보는 거예요.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화를 보고 가계가 소득을 보면 소득이 탄력성이 됩니다. 저는 그러기 싫어요. 그걸 외우기 싫으니까 하나 가르쳐주고 그걸 응용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응용을 시키다 보면 가끔 지도하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생 배우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찾지 않는데 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 성격에 뭐 한다면 좀 뭐 역도반처럼 빠따를 우리 학교 그런 역도반 그만두면 좀 두들 우리 때는 뭐 두들기는 게 두들기는 것도 아니에요. 저 반장할 때 노래 부르는 선생님께서 때리는데 뭐 한 대 맞아도 또 노래 부르라고 또 맞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선생님은 선의로 그랬겠죠. 뭐 막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고. 전 이제 제일 재미나는 게 중학교 야구반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진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야구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쉽더라. 야구라도 열심히 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공이 날라면 선배가 비키는 비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제 친구 기현이가 이제 얘기하던 그때 어머니들이 아껴서 말렸다. 왜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걸 시키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규격적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크래밍 시키고 그러는 거는 좀 고문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느끼기를. 근데 그런 거를 그땐 자발적 의지가 있으면 그걸 했을 텐데 그런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에 그런 분위기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반대로 살았어요. 학교 외대 다닐 때도 학생들 다 수업 들어가면 저 테니스 부실에서 옷 갈아입고 테니스 코트 왔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마치고 하면 부실 가고. 그렇게 살면 이제 문제점은 남더라고. 한 10년 놀면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한 번은 그게 어려워지더라고요. PC를 좀 배워야 되는데 PC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귀찮게 가끔 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마치라는 얘기 같은데 보니까 시간 좀 볼까요? 네. 응? 마칠 시간도 됐네. 아, 참. 근데 저는 왜 지금 얘기,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모티베이션을 가져야 공부를 하니까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좀, 그냥 이런 얘기, 모티베이션이 생기기 전까지는 왕창 노는 게 좋고 어중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일단 모티베이션이 생기면 좀 배수진 쳤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냥 지금 제가 배수진 치고 붙는 경우는 똑같아요. 2, 30년 놀았으니까 이걸 커버를 하려면 그 뭐라고 나 쉽지는 않죠. 뭐 제 친구들은 뭐 자기도 받고 뭐 잘하는 친구들 많아. 몇 명이 루스에트도 1년 먼저 마쳤고 피터 홈즈입니다. 서스 유로피안 리서치 센터도 그분은 저보다 먼저 뭐야 학문색이 일찍 들어갔죠. 그리고 체첸 리포트 그때 수행원도 있었고 그냥 저보고 연구하자 할 때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어요. 집안일도 있으니까 어머님도 돌봐야 되고 뭐 익스큐즈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어머님 돌보고 술 안 먹고 안 놀았으면 했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그건 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두 번 저보고 하자고 그랬다. 처음에는 뭐 자기네들 FTA니까 같이 못 한다고 그랬다가 그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두 번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좀 프루덴셜하게 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프루던스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it is up to you 그러면 일상용어고 is as a disposal 그러면 회화하고 is your discretion 그러면 조금 더 고급이고 is your prudence 그러면 조금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냥. 화폐 수양서를 설명드리다 그렇게 됐네. 그래서 그 칼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두 가지로 유명한 하나는 소득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쓴 사람이에요. 개인별 소득 분배에 대해서. 그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굉장히 그 케인즈 학파 중에 유명한 케인즈 학파고 그리고 그 통화론자 비판할 때 그랬죠. 유명한 말이 money supply accommodates itself to demand for money가 화폐 공급은 수요에 따라서 자기를 맞추니까 화폐 공급이 독립적이라고 보는 것은 틀렸다 그런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 선거 때는 돈 풀어야 다. 그리고 요즘에 어릴 때는 그뭐 테이퍼링 해도 돈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데 그 사무노 얘기처럼 사무노가 젠더게 무시했다가 하버드대학 총장하다 물러났다가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코멘트 하는데 그분은 저 언제나 볼 때마다 참 뭐라구나 무척 똑똑하던 아주 그냥 똑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우수하더라고요. 판단력 자체가. 그러니까
니들이 돈을 풀긴 푸는데 이게 어느 기간 이상 풀게 되면 위험한데 너 담당할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화폐 수량설은 모형이 6개입니다. 제가 말 빠뜨렸는데 모형 1, 2, 3 그렇게 알아두고 오리지널 버전 필립스 커버에 있고 익스펜서 버전 필립스 커버에 있고 신화폐 수량설 알아두면 모형 거의 다 익힌 겁니다. 그건 이제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조금 틀어서 내는 거니까 트렁크를 잡고 이렇게 가지치기는 나중에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 7개 제가 썼으니까 Monitors emphasize, 통화론자는 강조하는데 there is a systematic and predictable relation between supply of money supply and the level of national income. 그 화폐 공급하고 국민 소득에 비례적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or output, 그 산출량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림을 안 그리는데 가로축 국민 소득과 세로축에 이제 화폐 수요 공급을 나타냈을 때 화폐에 대한 수요는 원점을 통한 직선을 그려졌는데 화폐 공급이 외생적으로 딱 그려지면 잡히잖아요. 그럼 케인즈에게는 투자를 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투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는데 탈세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까지 단계를 트랜지션 몇 가지 거치는 거죠. 투자를 하면 이자로 비교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통화론자는 이 과정이 없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명목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신화폐 수량설이거든요. 그럼 그게 다예요. 다인데 거기서 화폐 수용에서 불안정하면 아까처럼 그게 틀리게 되는 거고 화폐 공급이 불안정해도 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they contain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increases in the money supply are reflecting simply in purpose increase in income because demand for money is stable in income.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항상 소득이 나온 거예요. 그냥 케인즈는 절대소득가를 얼마 소비하는 건 심리적 상태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불확실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거죠. 미티게이트 시킨다 보면 되는 거죠. because demand 그러니까 저거 비싸요. 폭탄주 만드는데 어떤 비율이 좋냐 그러면 황금 비율이 있는데 뭐 많이 먹은 사람은 맥주를 2 넣고 그거 뭔가 소주를 1 넣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분위기에 따라 달라요. 저는 이제 점점 소주들을 늘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제 가까운 그 장치든 그분은 저 이제 술 줄 때 처음엔 10%를 소주를 주다가 나중에 거꾸로 주더라고요. 맥주를 20% 넣고 소주 90% 주는데 모른 척가 마셨어요. 그때 서로 뭐 모른 척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고. 근데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뉴클래식까지, 어차피 2개 마칠게요. 아니, 뉴클래식까지 합쳐요. 이쪽까지. 그래, 페이지가 되니까. 뉴클래식 3제 기대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카스 사전트 무척 똑똑하신 분들이,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고전압파처럼 옴니포턴트하게 될 수 있다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기여한 바는 거의 경제학에 기여한 바는 큰데, 실제로 정보가 대칭적이냐고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에 대해서 유럽 애들이 하는 게 IT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들이 보니까.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가설을 우리가 뉴 클래식스라고 그러죠. 새 고전학파라고 그러고 제가 읽기에 The New Classic is based on the two principles of almost instantaneous market clearing and relational expectation. 두 가지 기회는 하나 합리적 기대와 시장이 즉각적으로 청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analysis classified 이렇게 하는데 because it assumes that wage price restore economic to its position of land. 이 신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완전히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And potential output. 그러니까 완전 갈 수 있다 그래 즉각적으로. The analysis is new. 왜냐하면 because it assumes the wage price flexibility is almost instantaneous.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처음이고 이걸 제가 책을 인용했어요. 그 베그 피셔 앤 돈부시의 이코노믹스인데 피셔도 IMF 있었고 제 지도 교수하고 LSE 동기였던 것 같아요. 지도 교수하고 부인하고도 그때 아마 그 경지수가 20명 적게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퓨어 이코노믹스를 좀 뭐라 특공대식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학부 나오면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친구 만나니까 자기는 역사를 공부하면 그냥 은행에 가서 돈은 벌어도 역사는 평생 취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여유 있었던 것 같았고
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토빈이 똑똑하니까 토빈이 그랬어요. 막 니들이 그릇을 해봐야. 토빈은 이제 그 화폐 한 상을 동태줄에서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데 그 토빈의 그 프라이스 프로텍션이 시럽의 반비례하는 프라이스 프로텍션을 놓고 코에피션을 붙이고 그 1이 되면 수직이 되는데 1이 아니고 0보다 코 플러스면 기울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빈이 뭐라고 하냐면 동태적 화폐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토빈이 얘기한 건 너 다른 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통화론자한테. 그러니까 토빈이 한 얘기는 합리적 기대하사는 토빈은 재미난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케인지안이 되고 싶지 받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케인즈에 대한 그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죠. 지금 옐렌은 토빈의 제자인데 이 사람 뉴 케인지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뉴 케인지안이에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 뭐라고 했냐면 니들이 다른 게 있다면 그냥 그 완전 고용 수준에 마찬가지인데 고전학파는 정은적 기대를 위해 합리적 기대를 바꾼 밖에 없지 않냐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제2동화론자라고 하든지 뉴클래식이라 그런 말이 붙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이건 보이는데 이거 할까 말까 지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볼게. 시간 한 시간 되는. 이거 보이니까 할게. 템포럴 이퀄리브리움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케인즈 혁명을 다 해석한 사람은 레이어가 실제로 다 보니까 케인즈가 찰라탄이냐 그랬어요. 찰라탄이 뭐냐면 사람 선동자는 아니고 사람들한테 달변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넘어가게 만드는 쪽이거든요. 이게 케인즈가 샬라탄은 맞아요. 왜냐하면 헤로드가 케인즈 쓸 때 소득가설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 람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일찍 요절했는데 그 사람은 학부 때부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둘 다 수학을 잘하니까 야, 너 절대소득가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냥 워낙 전쟁 때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레오니드는 스웨덴 학생인데 UCL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 보고 봐가지고 뭐 고민을 하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한 거예요. 케인즈 이론을 논문 이름이 On the Keynesian Economics and Economics on the Keynesian Economics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ISLM 모형이 모형입니다. 모형 3은 나중에 붙였으니까. 근데 모형 3은 지금 시험에 많이 나와 있는 필수가 수직이 되면 충분히 수직이 되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추가 중요한 거는 기본을 알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력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늦게 가요. 사실 늦게 가는 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장점이 많지는 않죠. 좀 어떤 때는 그래서 얼마나 동작이 느리냐면 저는 누구랑 싸울 때 보니까 맞으면서 몸을 풀고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경우니까 해외공에다 제 친한 친구가 맞아서 이제 제가 붙어서 하여튼 눕혀가 지고 위에서 쳤어요. 마지막에 쳤는데 다 끝났지. 상황 끝인데 문제만으로. 근데 그쪽이 당황한 게 저거더라고요. 자기는 주먹이 세서 막 두들겨 팼는데 상대방이 쓰러질 줄 알았는데 더 풀리니까 뚝심 있으니까 저는 허리 꺾여 뚫으면 상대방이 쓰러지고 위에서 덮치면 상황 끝이죠.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일을 전혀 못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고. 음, 템퍼리 클립.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건 알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비올리센 그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이론을 쭉 발달하는데 함리즈 기대가 유명한 메르그루스만도 한때는 이쪽에 있어서 메르그루스만이 쓴 게 이제 설명 천천히 드릴게요. 그럼 클라우가 예를 쉽게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케인즈 이코노미스 케인즈에서는 케인즈가 말한 건 와다시 엉신이면 즐거운 다할 게 없어요. 제가 워릭 있을 때 스토맨이 강의를 하면 그 사람은 재미나게 거실을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하고 템플러 이퀴리브럼 설명을 해버리고 딱딱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미실 공부와 일반 기능을 배웠을 거잖아요. 거기서 왈라스의 엉실을 빼면 편하니까 그게 템플러 이퀴리브럼이라 그러고 그걸 이제 요새 말로는 케인즈의 재해석이라고 그러고 또 체인지 재해석이 제일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클라우가 똑똑하니까 글 쓰는데 미장이가 5만 원 받는데 목소리도 좋아요. 뭐 비가 와서 일을 못했다. 한 달 일하면 150만 원 받아서 70만 원 냉장고 2개를 사는데 비가 보름 내렸다. 한 잔도 못 사잖아요. 근데 베런 그로스만은 이걸 공급에도 작은 쪽을 해서 그래서 이펙티브 디맨드는 케인즈는 노미널 디맨드 반대되니까
구매력이 수반된 것은 여기서는 리얼라이즈 인컴이죠. 말을 빠를 때 인컴 컨스트레인트인데 그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리얼라이즈 인컴은 소득의 제약을 받은 거죠. 자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쐐기 모형했는데 프랑스의 말랭보가 통계청장한테 굉장히 투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에다 하나를 리플레스 인플레이션을 넣었어요. 왜 제가 생각했냐면 또 논문을 발표하는데 중앙공업이 너가 다른 게 먼저 하니까 다른 점을 자꾸 생각하는데 한 4대까지 모형을 다 공부했어요. 다시. 말렌보는 이래서 싫다고 한스잉하는 펀지빌리티는 원조를 줄 때 잘못 주면 다른 데 쓴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북한에 쌀을 줬는데 그게 군량비로 쓰니 미사일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주는지 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펀지빌리티 한스잉은 그걸 얘기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슈페터 같으면 처음에는 퍼레널기를 크리티스를 했는데 과정에 대한 그런 힘이 없어진다고 지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제가 좀 부각시키면서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 보니까 시간적으로 답을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좀 솔직히 말씀 제가 정절 어질해서 학교 도서관을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가 됐는데 교수한테 자꾸 물어보기 심심하잖아요. 야, 나 비밀번호가 뭐니 뭐냐고 이제 비밀번호 찾느라고 제가 찾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글 쓰는 시간보다 찾는 시간이 더 걸렸더라고 보니까. 그러고도 정리를 안 하더라고. 성격이 그냥 성격이 만고강산이에요. 이건 성격을 바꾸기는 힘들고 이건 그런 말 있잖아요. 개독 가서 부정을 에러딕션 하기는 힘드니까 그 관리하는 정도로 해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격을 완전히 개조하기 힘들면 관리하는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템퍼레리 이퀄 시험 문제 내면 제가 말씀한 시험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이제 물어볼 때 적어도 균형적으로 가격이 이루어지고 정보 확산에 비용이 안 들고 수량 조정 안 한다 그러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수량 조정이 가격이 좀 그건 맞죠. 가격 위에서도 거래는 발생하고 그리고 정보 확산은 비용이 드는 거고 이게 쭉 발달해서 뭐 다이아몬드 서치시를 계속 발달하면 뭐 노동의 암묵적 계약이 있고 이게 더 발달한 게 린드백이 노동조합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폐쇄적이 되면 노동자가 노동자 착취한다. 그게 인사이드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미안한 말을 할 정도로 진도를 나가버리면 곤란하죠. 진도 나가서 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